자, 오늘의 주제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 면접 준비. 원래는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 영상을 더 많이 업로드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대졸자 전형 준비하는 학생이 수시 1차 면접 관련해서 묻는 게 되게 많더라고. 이미 면접을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직 응시를 안 한 학생도 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일단 기본적인 면접의 룰 그리고 질문 의도를 알아볼게. 면접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보호하는 싸움이라고 보면 돼. 면접관은 총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서브딜러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면접이 방금 나의 점수를 보호하는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 서브딜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돼. 면접을 보는 나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서브딜러 포지션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보통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지. 두 번째가 메인 딜러야. 이 사람들은 질문을 워낙 거칠게 해서 너희들의 멘탈을 사정없이 찢어버릴 거야. 압박 면접을 가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점수를 보호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되겠지. 마지막은 서포터야. 학생들한테 학교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조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이렇게 3가지가 면접 포지션의 국룰이야. 인원이 조금 바뀐다고 해도 이 포지션의 변화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면접관들의 포지션을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질문 유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제일 대표적인 게 있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이거 2개는 무조건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할 말 혹은 간호사라는 직업과 연관지어서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이거 2개라고 보면 돼. 이게 대부분 첫 번째 질문으로 나오는데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면접은 딱 들어가자마자 1분 안으로 합격 불합격 이 2가지 결과가 결정된다고 봐. 이때가 골든타임이라는 거지. 면접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펜은 나오게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면접관이 준비한 질문도 있을 거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긴 질문이 모두 나온 상황이란 말이야. 바꿔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점수를 깎아먹을 총알을 모두 장전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방패를 들어 올려야 할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 골든타임이 진짜 중요해. 자, 그러면은 스타트 라인에서 단골 질문인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는 어떻게 해야겠어?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것은 그 학생의 첫인상을 보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것과 동시에 방금 이야기했던 패가 결정되는 거야. 지원 동기는 얘가 학교 잘 다닐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둘 다. 그러니까 괜히 구구절절 길게 말하지 마. 면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답변은 40초에서 1분 안으로 끝낼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건 국룰이야. 그리고 자기소개 답변을 만들 땐 추상적인 내용은 전부 다 빼는 게 좋아. 저는 이런 간호사가 되고 싶고요. 또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고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지. 현재 나의 상황은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해.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거야.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야.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말 그대로 지원 동기라고 보면 돼.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왜 왔을까? 그리고 이거를 물어봄으로써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잘 다닐까 이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의도가 이렇게 분명하니까 당연히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지. 답을 어떻게 준비해주면 좋겠어? 내가 면접을 보고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보를 알아보았는지 추가로 붙여서 설명해주면 정말 좋아.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붙여주는 게 사실상 베스트라는 거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일 학생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 어차피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도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잘 다닐까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내용이라는 건데, 근데 장단점을 만들 때 가장 좋은 참고 자료가 하나 있어. MBTI야.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내용 또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한 경험을 이야기해서 어필하는 것을 적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장단점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면 추가로 내가 답변을 하는 게 편해질 수가 있어.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가? 본인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또는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내용도 그냥 장단점이랑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장단점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준비를 하는 게 좋아. 근데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 경험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고민하고 있어? 면접에서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정말로 스토리가 없으면은 나의 스토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면접을 응시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나라는 사람을 스토리텔링하고 면접관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과 답을 달달달 외우고 답변을 하는 게 면접 볼 때는 정말 티가 많이 난단 말이야.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때는 해도 상관이 없어. 대신 간호학과 면접이라는 거를 까먹고 답안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그 부분만 주의한다면 스토리텔링은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대처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간단해. 내가 잘못을 했다면은 그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실수를 했어. 제가 간호학과에 지원한 목적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런 반응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뚝배기 깨질 수도 있어. 실수를 했잖아. 실수를 했는데 웃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걸 보고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만약에 말을 많이 더듬었거나 중간에 뇌정지가 와서 답을 멈췄어. 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냥 하지 마. 그런 말 하나도 붙이지 말고 그냥 1초, 2초 정도 기다렸다가 심호흡하고 내가 했던 답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베스트야.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마무리 단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면, 물론 긴장을 안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긴장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면접에서 긴장을 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자. 이런 마인드로 면접을 진행해주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처음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이야기할 때 말했던 골든타임 절대로 까먹지 마. 이것은 내가 면접을 진행하는데 전체적인 판을 까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세 번째 내용도 많이 강조를 했던 건데, 후기를 보면서 남이 쓴 답을 달달 외우는 것보다는 나만의 스토리, 이게 없다면은 하나 만들어서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거야. 엄청 독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돼. 어차피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만 합격하면 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기운을 마구마구 뿜어서 날 떨어뜨리면 후회할 거다. 이런 거를 어필하면 돼.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면접 가이드를 해봤는데, 면접을 준비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창으로 문의 남겨주면 답변을 해줄게. 언제나 긴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영상 업로드할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